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은 사람을 모욕해서, 또 명예훼손은 사람이 명예훼손을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 등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로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이 아니고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조금 더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제가 공공연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공연성이라 하는 것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만 얘기했거나 그 귓속말로 조용히 비밀처럼 얘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법인이나 단체 등도 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 적시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멸적인 언사라든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인 반면에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 등 이런 것들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만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인터넷을 하는 경우에 실제 연예인들 예로 들면 댓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댓글의 경우에는 이거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진짜로 그런 것들을 다 처벌한다면 또 너무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으로서 그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법률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으로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죠. 확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일반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비방할 고의가 있어야 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가장 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처벌하게 되면 정말 과부하 걸리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넣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고요. 또 조금 더 가중처벌된다는 점, 이것이 차이점이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가 표현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게 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 전체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집단, 그 개개인의 구성원들에 관한 이익이라면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개인적인 동기나 목적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동기나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면 실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관련한 판례를 2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판례는 2008도 8812 사건입니다. 저희가 왜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성형외과 관련돼서 그 의사가 가슴 전문이라고 뭐 글이 달렸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시술을 받은 피해자, 아니죠? 고소당했으니까 피의자가 이 댓글로 가슴 전문이라서 내 눈과 턱을 그렇게 망쳐놨구나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댓글을 단 사람을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제 법원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판례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2012도 10392 판결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 9개 정도의 뭐 블로그와 개인 맘카페 등의 그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실제 글을 남기면서 뭐 여러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라는 그런 글을 같이 남기기도 했고, 산모들이 검색을 해서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맘카페는 그 회원들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노출된 그 대상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실제 목적도 그 산모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글을 남긴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글을 게시한 자가 실제 어떠한 이용대금, 조리원 이용대금을 환불받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공익적인 목적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여서 실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